자, 이번에는 뭘 설명해 드릴 거냐면 연산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연산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연산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 드릴 건데, 연산자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사칙 연산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라는 게 있고, 요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연산자 개념 다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연산자,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칙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어떤 말로 할 수 있다? 산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사칙 연산자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아는 거예요. 수학 시간에 다 배웠던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근데 자바에서는 나누기가 조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슬래시, 그 다음에 퍼센트. 자, 이 두 가지가 나누기인데, 근데 얘는 어떨 때 쓰냐? 나눈 몫을 출력할 때 사용하는 녀석이고요. 얘는 뭐냐면 나눈 나머지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녀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눈 몫이라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을 3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나눈 몫이 뭐죠? 10을 3으로 나눴대요. 나눈 몫이 뭐예요? 1.3333 이런 식으로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나눈 몫인 거고, 나눈 나머지는 뭘 말하는 거예요? 다시 1점이 아니라 3.333이죠. 나눈 나머지라는 거는 10을 3으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몇이에요? 1이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를 출력하는 게 바로 이 퍼센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면 여기다가 10 플러스 10 당연히 뭐 나와요? 20 나오겠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0 마이너스 5 얘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도 한번 해봅시다. 5 곱하기 5 당연히 뭐 나오겠어요? 25 나오겠죠. 그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10 나누기 3이라 해볼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보세요. 자, 여기서 10 나누기 3 했을 때 뭐 나올까요?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3.3333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행하면 뭐 나오냐면 3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정수하고 정수를 계산을 했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잘 알고 계시면 좋은데, 정수와 정수 연산은 그 결과가 무조건 정수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10이 정수고 3이 정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3.3333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되면 되냐면 실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자, 3.0과 3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아요? 달라요? 자, 3과 3.0은 같나요? 우리가 보통 3과 3.0은 같다고 하지만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3과 3.0 다른 겁니다. 왜냐면 컴퓨터는 정수하고 실수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10과 3 정수와 정수를 연산했을 때는 그 결과가 뭐가 나왔다? 정수값이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정수와 실수 또는 실수와 실수 연산은 그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바로 실수가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계속 기니까 그 어느 정도에서 이제 뭐 끊어버립니다. 반올림해서. 자, 그래서 이걸 아시면 돼요. 정수와 실수 연산은 그 결과가 뭐다? 실수이다. 실수이다. 당연히 실수와 실수 연산은 뭐겠어요? 그 결과가 당연히 실수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타입별로 연산을 할 때 이런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와 정수 연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수값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실수와 실수 연산은 당연히 뭐예요? 실수 나오죠. 그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10.0 하고 3.0 나눠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보이죠? 그런 식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퍼센트가 있다 했죠? 퍼센트는 뭐예요? 제가 나는 몫을 출력하는 녀석이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1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사칙 연산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눈 몫을 출력하는 것과 나눈 나머지를 출력하는 녀석이 있다. 그리고 연산을 했을 때 정수와 정수 연산은 그 결과가 무조건 정수, 정수와 실수 연산은 실수, 당연히 실수와 실수 연산도 실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논리형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존재한다 했죠. 그러면 논리형 데이터 타입에는 우리가 값을 뭘 넣을 수 있다 했어요? 자, 참과 거짓을 참과 거짓을 영어로 뭐라 해요? true, false를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알고 가셔야 돼요. 비교 연산자의 결과 값은 뭐냐면 얘는 true 또는 false입니다. 무조건. 비교 연산자의 결과는 true, false예요. 예를 들어서 10은 5보다 작다. 뭐 맞는 말, 틀린 말? 10은 5보다 작대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10은 5보다 작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10은 5보다 작대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10은 5보다 작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10은 5보다 작대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10은 5보다 작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10은 5보다 작대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10은 5보다 작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10은 5보다 작대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10은 5보다 작다.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10은 5보다 작대요.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10은 5보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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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말이 틀린 말
졸지 마시고 10은 5보다 작다 했을 때 맞는 말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누구랑 대화합니까? 자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틀리잖아요 그죠? 그걸 자바에서 뭐라고 하냐면 false라고 처리한단 말이에요 false. 그래서 이거의 결과값이 뭐가 된다? false가 되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교연산자의 종류도 알아야죠. 종류는 뭐가 있냐면 일단 이상, 그 다음에 초과, 미만, 이하로 합시다. 그 다음에 미만. 우리가 수학 시간에 같다를 여러분들이 는으로 배웠잖아요. 근데 자바에서는 같다가 는 두 개입니다. 같지 않다는 어떻게 쓰냐면 느낌표 는, 이게 같지 않다예요. 자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이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초과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한다? 이하. 그 다음에 얘는 뭐다? 미만. 그 다음에 얘는 뭐다? 같다. 그럼 얘는 뭐다?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녀석들의 결과값은 뭐다? true, false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 읽을 때 보통 어떻게 읽냐면 작거나 같다로 크거나 같다로 읽거든요. 크다, 작거나 같다, 작다. 그 다음에 같다,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작성을 해봐야죠. 여기다가 10은 5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히 뭐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죠? 맞는 말이니까 true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 10은 5보다 크다.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true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해볼까요? 자 10은 5보다 작다. 맞는 말 틀린 말? 당연히 틀린 말이니까 false 나오겠죠. 그 다음에 10은 5보다 작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니까 마찬가지로 false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5와 5는 같다라 해볼게요. 자 맞는 말 틀린 말?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true 나오고, 그 다음에 5와 5는 같지 않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니까 false가 나온다. 자 그래서 비교연산자는 이제 true, false가 그 결과값인 거고, 이상, 초과, 이하, 미만, 같다, 같지 않다로 그 값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들이 처음 배울 때 어려워하는 게 바로 뭐냐면 논리연산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자 논리연산자는 총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요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런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얘를 엔드연산자라고 해요. 무슨 연산자? 엔드연산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5월연산자를 합니다. 자 이 막대기 어딨냐라고 찾는 분들 계시는데 백스페이스 밑에 보면 원달러 기호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Shift 누른 상태에서 2번 딱딱 누르면 이렇게 파이프 기호가 나오는데 그걸 2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5월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느낌표는 뭐냐면 not이에요. not 연산자라고 해요. 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정. 자 그러면 엔드 연산자부터 설명을 드리면 얘는 뭐냐면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true이면 그 결과가 뭐다? true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얘는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 중 하나라도 false가 나오면, false이면 그 결과가 뭐가 나온다? false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제가 여기다가 논리연산자를 한번 써볼 건데, 자 10은 5보다 크다. 자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쓴다? 엔드연산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엔드연산자. 엔드연산자를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뭐 5는 3보다 크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true면 엔드연산자는 그 결과가 뭐라고요? 그렇죠. true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실행하면 뭐가 나온다? true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만약에 한쪽이라도 거짓이 나오는 코드를 썼어요. 뭐 예를 들어서 10은 5와 같다. 자 그러면 얘는 false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false니까 한쪽이라도 false가 나오면 그 결과가 뭐가 나온다? 그렇죠. false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엔드연산자 사용법입니다. 자 그러면 5월연산자는 뭐겠어요? 느낌 있는 분들은 이건 반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얘는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얘는 둘 다 false이면 그 결과가 뭐다? false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또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 중 하나라도 true이면 그 결과가 뭐다? true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false라니까 뭐겠어요? 여기다가 자 10은 5랄까? 5는 5와 5 같지 않다라 했어요. 자 false죠. 그렇죠? 5와 5는 같은데 같지 않다라 했기 때문에 false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5월 연산자 어떻게 쓴다? Shift 누른 다음에 $1 두 번 딱딱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3은 1보다 작다라 쓰세요. 자, 그러면 얘도 false고 얘도 false네요. 그럼 5월 연산자는 뭐라고요? 양쪽에 비교한 결과값이 둘 다 false면 그 결과가 뭐다? false나. 그럼 false 나오는 거죠. 근데 한쪽이라도 뭐가 나온다? 참이 나왔어요. 자, 5와 5는 같대요. 그죠? 5와 5는 같다고 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참이고 얘는 거짓이죠. 근데 한쪽이라도 true가 나오면 그 결과가 뭐다? true이다. 보이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바로 5월 연산자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not 연산자라는 건 뭐냐면 부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부정을 의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여기다가 true라 썼어요. 당연히 true라 쓰기 때문에 뭐가 출력되겠어요? 당연히 뭐 출력돼요? 그죠? 당연히 true 출력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true 앞에다가 느낌표를 붙이게 되면 이건 뭐냐면 true가 아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true가 아니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겠어요? true가 아니면 뭐밖에 없어요? 그죠? false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당연히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false라 썼어요. 그럼 이번엔 뭐래요? false가 아니래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그렇죠. true 나오겠죠. 그러면 제가 이번에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다가 5와 5는 같아요. 그죠? 자, 지금 소가로가 들어있네요. 그럼 5와 5는 일단 같으니까 얘는 뭐예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죠? 근데 그 앞에다가 느낌표가 왔어요. 그럼 얘 뭘까요? 그죠? 아닌데 계산을 우리가 소가로부터 계산해요? 소가로 바깥쪽부터 계산해요? 그죠? 소가로 안쪽부터 계산하니까 5와 5는 같죠? 그럼 뭐예요? 5와 5는 같으니까 뭐예요? true니까, 그죠? 얘가 계산된 결과가 뭐예요? true란 말이에요. 그러면 true라는 녀석이 뭘 만났어요? not 연산자를 만나니까 뭘로 변한다? 그죠? false로 변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느낌표라는 건 뭐다? not 연산자를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산자에는 뭐가 있냐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순위. 우리가 이제 더하기 한다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10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이런 식으로 있으면 뭐 어디서부터 계산해요? 당연히 앞에서부터 계산하죠.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있다 하더라도 어디서부터 계산해요? 그쵸? 앞에서부터 계산하죠. 근데 갑자기 곱하기 와버리면 뭐부터 계산해요? 그쵸? 곱하기부터 계산하고. 근데 만약에 소가로로 이런 식으로 감싸줬대요. 그럼 뭐부터 계산한다? 그쵸? 소가로부터 계산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연산자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웠던 사칙 비교 논리에도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연산자 우선순위가 일단 제일 높은 게 뭐냐면 사칙 연산자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고요.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 순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칙 연산과 비교 연산과 논리 연산이 섞여 있대요. 그러면 당연히 뭐부터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칙 연산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10 플러스 20.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50. 이런 식으로 써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렇게 써볼까요? 플러스 10. 랜드. 자, 이런 식의 코드가 있대요. 이런 식 코드.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계산한다고요? 뭐부터 계산한다 했어요? 그렇죠. 사칙이니까 얘는 뭐예요? 일단 30이죠. 그 다음에 뭐부터 계산해요? 얘죠. 그럼 얘는 뭐예요? 60이네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계산해요? 그렇죠. 비교연산자니까 논리연산자가 아니라 비교연산자가 우선순위라 했으니까 뭐부터?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30과 60은 같대요. 뭐예요? 그죠? false죠. 그죠? 이거 잘못 썼구나. 제가 이거를 잘못 썼네요. 이거 그냥 이렇게 씁시다. false라 했대요. false. 이렇게 쓸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있대요. 그냥 코드가. 그러면 당연히 어디서부터 계산하면 돼요? 다시 얘를 먼저 계산해요? 얘를 먼저 계산해요? 그쵸. 왼쪽이니까 왼쪽이 비교연산자니까. 그럼 false랑 같지 않대요. 당연히 뭐예요? false랑 false는 같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false겠죠. 그 다음에 and 연산자는? 그럼 and 연산자 한쪽이라도 false가 나오면 그 결과가 뭐다? false라 했으니까 뭐예요? false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산자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다라고 하면 사칙 연산부터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교 연산, 그 다음에 논리 연산 순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산자 우선순위까지 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이 연산자 개념은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되는 개념이에요. 강사가 외우라고 하는 개념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작업을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산자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